안녕하세요. 88 시니어 건강쇼입니다. 잠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깬 적 있으신가요? 외출 중에 종아리가 뭉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보통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주 반복되는 다리 경련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 근육 피로, 수분 부족, 혈액순환 장애, 심지어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부터 예방에 도움되는 생활 습관 5가지, 쥐가 났을 때 즉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4단계, 그리고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경고 증상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리에 쥐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다음 5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에 따라 수축과 이완을 조절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거나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근육이 쉽게 긴장하고 결국 쥐가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근육 피로와 과사용입니다. 장시간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린 날 또는 익숙하지 않은 운동을 무리하게 한 뒤 경련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평소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집니다. 셋째, 잘못된 자세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린 채 잠을 자면 다리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약물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뇨제나 혈압약, 고지혈증약 중 일부는 체내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려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을 복용한 이후부터 쥐가 잦아졌다면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섯째는 노화에 따른 근육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고 신경 반응도 느려집니다. 이로 인해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쉽게 수축하며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쥐는 단순한 피로의 신호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건강 전반의 이상을 나타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다리 경련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생활 습관은 바로 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쥐가 나는 가장 흔한 시간이 잠자는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수면 자세에 있습니다. 특히 무릎을 과도하게 굽히거나 엉덩이를 비틀거나 한쪽 다리만 아래로 처지게 자는 경우에는 다리의 혈액순환이 방해받고 근육이 긴장된 채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련이 쉽게 생깁니다. 따라서 자는 자세는 무릎을 살짝 편 상태에서 똑바로 눕거나 옆으로 누울 때는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끼우는 방식이 추천됩니다. 또한 발끝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담요 아래에 수건을 접어 살짝 받쳐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수면 자세만 바꿔도 경련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 밤부터라도 자세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되기 위해서도 수분은 꼭 필요합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고 그 결과 근육은 쉽게 놀라듯 수축하면서 밤중에 갑작스러운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물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고 특히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야간 배뇨를 줄이기 위해 물 섭취량을 약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분만큼 중요한 것이 전해질, 특히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 미네랄입니다. 이런 전해질은 음식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음식으로는 바나나, 감자, 시금치, 유제품,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이 식품들은 근육 건강을 돕고 경련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70대 어르신께서는 매일 저녁 바나나 한 개씩 드시고 나서 밤에 쥐가 나는 빈도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은 약만큼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분과 전해질 보충 매일 신경 써 주세요. 네 번째 습관은 아주 단순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서 있지 않기입니다. TV를 오래 보거나 책을 집중해서 읽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씩 한 자리에 앉아 있게 되죠. 혹은 가만히 서서 일하거나 대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다리 쪽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결국 근육이 뻣뻣해지며 경련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아리는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종아리 근육을 자주 움직여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다리를 움직여 주는 것입니다. 만약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다리 펌프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앉은 채로 발끝을 위로 아래로 10회에서 20회 정도 천천히 움직여 주는 것입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에 자극이 가고 혈액이 다시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작고 간단한 습관이지만 매 시간마다 실천한다면 다리 경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예방 습관은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인데 일부 약물은 다리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약들을 복용 중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뇨제 체내 수분과 전해질 배출을 증가시켜 근육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압약, 특히 혈관 확장제나 일부 칼슘 채널 차단제는 근육 수축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약 스타틴 계열 드물지만 근육통이나 경련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약을 복용한 시기와 다리 쥐 증상이 시작된 시점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비슷한 시기라면 절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약은 내 몸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개인의 체질에 맞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의로 약을 끊거나 바꾸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단순한 다리 쥐로만 여겼던 증상이 사실은 복용 약물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예방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살다 보면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는 순간은 찾아옵니다. 특히 잠자는 중이나 외출 중이라면 더욱 당황하기 쉽죠. 그럴 때 많은 어르신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뻣뻣하게 누워만 계셨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면 그 순간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입니다. 이 방법은 경련으로 인해 갑자기 수축된 근육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완시켜주는 기본 응급 동작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라면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깁니다. 급하게 당기면 근육이 더 놀랄 수 있으니 천천히 부드럽게가 핵심입니다.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경련이 빠르게 진정되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응급처치입니다. 첫 번째 동작인 발끝 당기기로 급한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종아리와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것입니다. 경련이 지나간 뒤에도 근육은 여전히 긴장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자극을 통해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 올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는
손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한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발바닥과 아킬레스건 부위까지 함께 풀어주면 경직된 부위가 더 빠르게 회복됩니다. 이 마사지는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밤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예방 차원에서 평소에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께서는 이 마사지만 해도 다음날 다리가 한결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따뜻하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응급처치의 세 번째 단계는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경련 완화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승산혈을 지압하는 것입니다. 승산혈은 종아리 뒤쪽 중앙 가장 볼록하게 튀어나온 장단지 근육이 두 마디 아래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다리의 피로, 경련, 부종을 풀어주는 혈자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승산혈을 찾은 후 3초간 꾹 눌렀다가 1초 쉬기. 이 동작을 5회 반복해 주세요. 처음에는 약간 시큰하거나 묵직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 느낌이 점차 시원함으로 바뀌는 지점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단, 너무 세게 누르거나 멍이 들 정도로 자극하는 건 피해야 합니다. 참을 수 있는 선에서 꾸준히 천천히 지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은 누운 채로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밤중에 쥐가 났을 때 실내에서 바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경련이 반복되는 분들은 예방 차원에서 평소에도 하루 12회 지압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응급처치의 마지막 단계는 쥐가 났던 부위에 따뜻한 찜질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남아있는 긴장과 통증을 부드럽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경련이 지나가더라도 근육은 한동안 예민하고 긴장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열을 이용해 근육을 이완시켜주면 회복이 훨씬 빠르고 다음날 통증도 줄어듭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뜨겁지 않은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준비합니다. 쥐가 났던 종아리나 발 부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둡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찜질은 화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찜질팩의 온도를 반드시 손등으로 먼저 확인한 후 사용하세요.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 찜질팩이 없다면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사용해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수건을 비닐봉지에 넣고 다시 마른 수건으로 감싸주면 더 오래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까지 마무리하시면 급성 경련 상황은 대부분 안정되고 다리의 통증도 빠르게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 4단계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 수축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기본 동작입니다. 2단계, 종아리와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아래에서 위로 손의 온기를 이용해 근육을 풀어주세요. 3단계, 승산혈 지압하기. 종아리 뒤쪽 중앙에서 두 마디 아래 지점을 3초간 눌렀다 쉬기를 반복하며 자극해 줍니다. 4단계, 따뜻한 찜질로 마무리하기. 찜질팩이나 따뜻한 수건으로 근육을 진정시켜 줍니다. 이 네 가지 단계는 별다른 도구 없이도 침대 위에서도 혼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갑작스러운 다리 경련이 생겼을 때 이 네 단계를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통증도 줄이고 회복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모든 쥐 증상이 그냥 지나가도 괜찮은 걸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증상이 동반될 경우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 쥐는 대부분 일시적인 경련으로 끝나지만 아래와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근육 문제를 넘어 심각한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증상은
한쪽 다리가 붓고 뜨거워지고 붉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이 함께 나타날 경우 의심해 봐야 할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심부정맥 혈전증, 즉 다리 깊은 혈관 속에 피떡 혈전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이 피떡이 다리에 머무르면 통증과 부종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폐로 이동해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폐색전증은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며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평소 다리에 쥐가 자주 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붓기, 열감, 피부색 변화까지 느낀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증상이 의심될 경우 가까운 응급실이나 혈관외과를 찾으셔야 하고 절대 마사지를 하거나 온찜질로 버티려 하지 마세요. 혈전이 더 위험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할 증상은 쥐가 풀린 이후에도 통증과 뻣뻣함이 몇 시간 이상 계속될 때입니다. 보통 다리에 쥐가 났을 경우 적절히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해주면 10분에서 길어도 30분 안에는 통증이 가라앉고 근육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몇 시간 혹은 하루 이틀씩 이어지는 경우 단순한 경련이 아닌 근육 손상, 염증 또는 신경 압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쥐가 난 부위를 만졌을 때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거나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뻣뻣한 느낌이 심하게 들거나 평소와 다르게 피로감이 오래 가는 경우 이럴 때는 근육염, 신경 압박 혹은 혈류 장애가 의심되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 있거나 고령이라면 이런 증상을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찾아 검사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증상은 다리가 갑자기 차가워지고 창백해지며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순환이 잠깐 느려진 게 아니라 다리로 가는 혈액 공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손으로 만졌을 때 다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피부색이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하고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들 경우 급성 동맥 폐색이라는 응급질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성 동맥 폐색은 다리 혈관이 갑자기 막혀 혈류가 차단되는 상태로 시간이 지체되면 근육이 괴사하거나 심하면 다리 절단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질환은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더 잘 발생하며 경련처럼 시작됐다가 감각이 사라지는 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집에서 기다리거나 찜질로 버틸 것이 아니라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혈관이 막혔을 때는 시간이 곧 생명과 기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은 다리에 쥐가 난 직후 갑자기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플 때입니다. 이 증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앞서 설명드린 심부정맥 혈전증이 폐로 이동했을 가능성, 즉 폐색전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폐색전증이란 다리에 생긴 피떡이 혈류를 따라 올라가 폐의 혈관을 막아버리는 응급질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며 이유 없이 식은땀이 나고 불안감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절대 기다리거나 참지 말고 즉시 119에 연락해 응급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혼자 움직이기보다 가족이나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심한 경우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나 호흡 곤란으로 의식을 잃는 응급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에 쥐가 났다고 해서 단순한 근육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장과 폐로 연결된 순환기계의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증상은 쥐가 자주 나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쉽게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걷다가 다리가 자꾸 휘청거리거나 발바닥이나 종아리 감각이 둔해져서 만져도 잘 느껴지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이것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신경계 이상, 특히 척추 신경 압박이나 손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요추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말초신경병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성이 높지만 지체되면 회복이 어렵거나 영구적인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신경과나 정형외과에서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약물치료, 물리치료, 수술까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중에는 그냥 힘이 빠졌나 보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증상을 방치하면 다리 기능 저하와 낙상 위험까지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함께 감각 저하나 근력 약화가 느껴진다면 꼭 병원을 찾아 원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리에 쥐가 날 때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5가지 경고 신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쪽 다리가 붓고 뜨거우며 붉게 변한다. 심부정맥, 혈전증 의심, 응급 상황일 수 있음.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과 뻣뻣함이 수시간 이상 지속된다. 근육염, 신경 손상, 혈류 문제 가능성. 다리가 창백하거나 차가워지고 감각이 둔해진다. 급성 동맥 폐색 의심, 즉시 응급실로 이동. 쥐가 날 때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이 있다. 폐색전증 가능성,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 쥐가 자주 나고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 증상이 있다. 척추 신경 압박, 말초 신경 문제 가능성.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절대 잠깐의 일시적인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다리 경련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조기에 대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1. 운동을 하면 오히려 다리에 쥐가 더 잘 나는 거 아닌가요? 갑작스럽고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강도의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과 수분 보충을 잊지 마세요. 질문 2. 바나나가 정말 쥐 예방에 효과가 있나요? 네,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기능을 안정시켜 주는데 탁월합니다. 취침 12시간 전 바나나 1개, 부담 없는 간식이자 좋은 예방식품입니다. 질문 3. 승산혈 지압은 매일 해도 되나요? 예, 하루 12회 정도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예방에 좋습니다. 다만 피부가 약하거나 멍이 잘 드는 분들은 강한 압력은 피해서 조심스럽게 지압하세요. 질문 4. 고령자나 임산부도 응급처치를 해도 되나요? 대부분 안전하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절이나 허리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은 자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진행하시고 힘든 경우는 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원인 수분 부족, 근육 피로, 나쁜 자세, 혈류 장애, 약물 부작용. 예방 바른 수면, 자세, 자기 전 스트레칭, 수분 전해질 섭취, 자세 교정, 약물 점검. 응급처치 발끝 당기기, 마사지, 승산혈 지압, 따뜻한 찜질. 병원에 가야 할 증상 붓기 열감, 지속되는 통증, 감각 저하, 호흡 곤란, 힘 빠짐 및 마비. 이 모든 내용을 꼭 기억하셨다가 가족분들께도 알려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알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먼저 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팔팔한 건강 저희와 함께 지켜나가요.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